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지역별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사흘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주는 32도까지 오르겠지만 울진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중복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한낮에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예년 이맘때보다는 조금 덜 덥겠습니다. 경주를 중심으로는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33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7도, 포항 29도, 영덕 30도,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기온은 차츰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한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가뭄이나 저수지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물을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인근 농민들은 정확한 원인을 몰라 답답한 심정인데요. 포항시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 곳곳에서 40에서 50cm 크기의 폐사한 붕어가 둥둥 떠다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폐사한 물고기를 황급히 쓸어 담습니다. 이 포대자루에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건져낸 죽은 물고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처럼 붕어가 떼죽음을 당한 사례는 저수지 축조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기가 100마리 이상 죽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죽어봤자 서너 마리, 한 10마리, 20마리 정도 죽지. 이렇게 배사한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붕어만 약 1000여 마리. 하지만 폐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수지 물을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인근 농민들은 올해 농사가 걱정입니다. 지금 오염이 안 되는 그런 청정 마을인데 이렇게 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건 참 처음이라서 당황했습니다. 이 물을 이용해 갖고 우리 전 마을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관리 주체인 농어촌 공사 측은 용현지 저수율이 현재 50%대에 그쳐 조류 번식에 따른 산소 부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뭄 지속과 저수량 감소 그리고 이제 그 조류 번식으로 인해서 이제 혼의 산소 부족에 따른 어류 폐사 발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저수지 태종물부터 외부 유인물까지 다각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몸체가 큰 물고기들이 죽었다면 그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에 대한 검증이 지금 필히 굉장히 빨리 요구됩니다. 저수지에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조금 막아야 되겠죠. 포항시는 수질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저수지와 붕어 사체 시료를 채취해 관계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배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인데요.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그제 하루 대구 경북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200여 명. 더블링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6월 마지막 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712명이던 것이 한 달 만에 4,792명으로 6.7배나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오미크론, BA.5 등 각기 다른 성향의 변이 바이러스별로 증증화율과 사망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델타 때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한 30% 돌아가시고 나머지 70%는 밖에서 돌아가셨는데 오미크론 때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60%가 돌아가셨어요. 경상북도는 동일 집단 격리를 했다가 격리된 시설 안에서 대부분 확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내 10곳의 요양시설 안에 한층 전체를 음압병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밀접 접촉자들을 별도 격리하기 위해 음압병상 500개를 마련하는 겁니다. 확진자는 병원으로 1차 소산을 시킬 계획입니다. 병원으로 입원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비 확진자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노인 간호센터로 옮겨가지고 보호를 하면서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시 병원으로 옮기는. 대구시도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델타처럼 60만 정도 나왔을 때도 저희 기본적으로 중증증 병상 그 당시에 1,180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의료기관의 감염병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37.9%, 경북 지역 가동률은 29.6%로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확산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주 문화엑스포의 통폐합 방침에 경주시 의회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자 경상북도가 문화엑스포 관리권을 경주시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1일 경주에서 열린 문무대왕 시상식에서 경주 시민이 원한다면 문화엑스포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실국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8월부터 구조개혁 타당성에 대한 세부 검토와 의회,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1996년 출범한 문화엑스포는 도와 시가 부지 매입비 절반을 부담하고 국제 행사까지 개최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기능의 한계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버스 운영사인 새천년 미소가 2018년과 2019년 1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또 경주시가 2020년 새천년 미소가 보조금 6억 5천여만 원을 부정 사용한 것을 적발해 반환 처분하자 이에 반발해 제기한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소송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에 기각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년마다 실시하던 시내버스 경영 분석 및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을 연 1회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출범한 범시민 대책기구를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용의 적정성을 수시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영덕에서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 사망자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영덕군에 따르면 이달 들어 밭에서 일을 한 뒤 고열과 근육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남성 등 2명이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 숨졌습니다. 영덕군은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푼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교육부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일부 학과에 국한됐지만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결정으로 지방 대학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전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2024학년도 대입부터 약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은 정하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7개월 전 정부는 정반대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며 보다 과감한 정원 감축 결정을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에 미충원이 집중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폐교 위기 대학도 증가하고 있다며 과감한 구조 개혁을 대학마다 스스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군다나 정원 감축은 그동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대에 훨씬 집중돼 왔습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 정원 감축 규모는 수도권 대학은 3만 5천여 명, 15.9% 줄어든 데 비해 지방대는 3배 이상 많은 14만 5천여 명으로 33.6% 줄었습니다. 반도체 인력을 키운다며 급한 대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푼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발표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지역사회하고 좀 더 논의해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해서 이제 나가도 되지 싶은데 너무 졸속으로 자꾸 이제 좀 대응하는 듯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인공지능 등
다른 첨단 분야에서도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국가 균형 발전을 내팽개친 정책이라며 반대 서명운동을 선언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빙자한 수도권 대학 정원 정책에 대한 반대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명운동도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와 공장 증설 규제까지 하나둘 풀릴 조짐을 보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불균형이 개선은커녕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전체 그룹사를 대상으로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갑니다. 포스코그룹은 최근 그룹 경영회의를 열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긴급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수익성 방어와 구조 개선을 통한 원가 혁신 등이 논의됐고, 특히 철강 사업의 경우 비상 판매 체제 운영을 통한 수익성 확보와 비용 절감 등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신경지역 일대 19,000여 제곱미터에 82억 원을 들여 기존 232면인 주차장을 671면으로 늘리는 공사를 시작해 다음 달 말 완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조성된 기존 주차장은 출입구가 멀어 이용객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출입로도 새로 만들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됩니다. KTX 신경지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7년에 4,940명, 2018년 5,162명,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엔 5,78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710억 원 증액한 9,9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79억 원, 임대형 수직 농장 조성 사업에 3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중복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한낮에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예년 이맘때보다는 조금 덜 덥겠습니다. 경주를 중심으로는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33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7도, 포항 29도, 영덕 30도,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기온은 차츰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